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뭐, 해외 쪽 시황이나 우리나라 시황이나 뭐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이에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미증시는 또다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 양회가 있죠. 중국 쪽에서 양회가 있는데 이 양회라는 거는 정협하고 전인대 이 두 가지를 합쳐갖고 양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중국 쪽에서 중요한 의사결정들, 경제정책 방향들, 자 이런 것들을 이 양회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번 향해에서 가장 좀 관심이 가는 분야는 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지금 상당한 타격을 좀 입었죠. 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중국이 마이너스 6.8%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전에는 없었던 그런 충격적인 그런 숫자죠. 자, 근데 이걸로 인해서 또 시진핑이 저 미국 쪽하고 미국 쪽에 너무 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동안 실정을 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의 자리가 위치가 조금 흔들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향후에서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사안인데요. 자,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딱 숫자를 제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관심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전에 1분기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숫자를 딱 제시를 해놓으면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해 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한데 그렇죠. 이 중국 쪽하고 주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양해 전에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고요. 막상 이 양해 기간 중에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폭락은 없죠. 예, 폭락은 없는 게 이 뭐 전국에 있는 간부들 다 모아놓고 회의하는 그런 기간 동안 주가가 폭락한다라면 그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기간에는 굉장히 큰 뭐 어떤 안 좋은 그런 게 나오더라도 돈으로 틀어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양해 기간에는 주가 흐름이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주로 나왔어요. 그리고 양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양해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중점으로 두고 보는 이 사업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저 중국 소비 관련주들 이런 것들 뭐 한 차례씩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움직였으니까 지금 이 양해 기간 동안은 또 조금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뭐 그런 모습들 아니면 조금 좀 조정을 받거나 이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아 이게 가시화가 되겠다 싶으면 그때 또 다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 잘 좀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거고요. 또 오늘 저녁에는 연준에게 듣는다. 미국 쪽에서도 그런 행사가 있어요. 자, 연준에서 뭐 어떤 얘기들을 쭉 하는 거죠. 자, 근데 뭐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오늘도 댈러스 연은 총재가 추가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 정도 그쪽에서는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저 지금 미국 경제 상당히 굉장히 불투명하다. 근데 연준 같은 경우는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그랬죠. 실탄 충분하다. 쓸 수 있는 카드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쪽에서 그런 맥락의 얘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일단 주요 뉴스들 뭐 양해하고 저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있을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해외 증시 쪽 뉴스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본격적인 봉쇄 완화죠. 자, 미국은 부분적이지만 50개 주 전부가 일단 경제 활동을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다 보니까 유가가 좀 올라오고, 뭐, 그래서 시장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자, 근데 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중국 쪽에서 성명이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중국 쪽에서 성명이 나온 게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중국 책임으로 돌리면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좀 세우려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열이 많이 받았나 봐요. 자, 중국에서 성명이 딱 나오자마자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미친놈들이라고 그랬어요. 미친놈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살상을 저지른 이 얼간이 중국, 예, 이 전 세계적으로 대량 살상을 저지른 건 이 얼간이 중국의 무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좀 그렇죠. 이 대통령이란 사람이 미국 사람들도 아마 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게 대통령이야.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뭐 그 골수 지지층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좋아하겠지만요. 일단 정상적으로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막말을 한 이유는 그런 거죠. 분노일 거예요. 일종의 분노. 자, 중국 니네 때문에 내 재선이 날아갈 수도 있어. 이런 거기에 대한 분노일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모더나 쪽 백신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사랑설레가 굉장히 많은데 뭐냐 하면 뭐 45명 전원 항체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뭐 데이터 자료가 충분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불안감을 좀 줬고 또 오늘은 모더나 CEO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우리가 얘기한 그대로다라고 또다시 반박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감히 좀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주식시장이나 어떤 뭐 일들을 그렇게 예측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사람이에요. 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게 그게 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예측이냐? 백신이 언제쯤 나올까요? 저는 올해 가을에 나온다라고 봅니다. 올해 가을에 나온다라고 보는 게 트럼프가 지금 몸이 달았어요. 트럼프가 몸이 달아서 이런 것들 저 백신을 만약에 내놓는다라면 그걸 자기의 굉장한 치적으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야, 백신이 만들어져야지 내놓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백신이 뭐 그게 뭐 저런 것들 뭐 어떤 것들 뭐 20년씩 걸리는 게 백신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트럼프의 재선에 쓰이기 위한 백신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백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왔다라는 거, 개발이 완료됐다라는 거, 이것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뭐 저 모더나 쪽에서도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게 올해 지금 개발을 하고 뭐 7월 달까지 임상을 내서 뭐 가을에는 완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양산은 그리고 내년부터 백신을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백신을 공급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 효과에 대해서. 그냥 트럼프가 조용해, 떠들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억누르면 그리고 또 트럼프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죠. 자, 그래서 백신은 아마 가을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미국 대선은 올해 11월 달이에요. 지금 트럼프한테 필요한 거는 그 백신의 효과가 아니라 백신이 나왔다라는 거, 이게 트럼프한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렇다라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괜찮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중에 뭐 올해 말쯤이나 뭐 그때쯤 되면 또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주가가 출렁출렁은 할 겁니다. 뭐 왔다 갔다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긍정적인 마인드는 조금 유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자, 뉴스들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4월 FOMC 회의록이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는 경기 불확실성, 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런 문구가 좀 있었고요. 델라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추가로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 쪽에서, 미국 상원에서 자, 중국 기업에 대해서 감독 강화를 하는 법안, 요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또 중국 기업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상장 금지 법안. 자, 요런 것도 지금 검토 중이다. 요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이 미국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미국 국민들도 마찬가지 이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자,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41%가 중국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 이런 좀 설문 자료가 있었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뭐 일단 뉴스들하고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저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조금 아시아권은 좀 혼조권이었죠. 뭐 중국이 0.51% 정도 하락 마감했고 홍콩이 0.0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는 0.44% 정도 상승했고요. 우리나라 시장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약 0.46%, 코스닥이 1.78%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뭐 강보합 정도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1230원 위에서 마감되는 모습이었고, 자, 그 다음에 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떨어졌네요. 달러 인덱스는 약간 떨어진 모습이고, 자, 미국 3대 지수는 다우가 1.52% 정도 상승 마감, 그 다음에 S&P 500이 1.67% 정도 상승 마감, 나스닥이 2.08% 상승 마감했고요. 자,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3.67%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었어요. 자, 뭐 출발도 이쪽에서 갭으로 뭐 지난 그 전날 오후장에 좀 빼놨던 거 그거 다 회복하고 출발을 해서 장중에도 그렇게 큰 흔들림 없이 조금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뭐 오후장에는 살짝 좀 위쪽으로 상방으로 그렇게 강하진 못했지만 상방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모습이었어요. 저 뭐 시장 자체는 나스닥 저 흐름 자체도 상당히 좀 견조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스닥 일봉이에요. 자, 뭐 여기서 갭으로 좀 이거를 여기 갭이 발생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틀 동안 뭐 어제 아침에 끝난 미국장 여기서 살짝 조정받고 오늘은 또다시 강하게 올리는 모습이라서 뭐 시장 자체의 기조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국내 증시 수급을 또 간략하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은 저거 코스피 시장 쪽은 상당히 조금 괜찮은 그런 수급이 좀 나왔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 외국인들은 조금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뭐 어제는 조금 순매수폭은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뭐 이틀 연속 순매수한 게 아마 뭐 작년 이후에 처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약 808억 정도 어제는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 기관 역시 마찬가지
98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이 552억 정도를 순매수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뉴스 중에 하나, 연기금이 이제 대체 투자하고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기금이 투자 비중을 늘린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거죠. 아무래도 수익률을 맞추려다 보니까 위험 자산인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코스피 시장 수급 괜찮은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 수급도 좋았죠. 자, 외국인들이 649억 정도 순매수, 기관이 509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한 998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277억 정도 샀는데 규모는 좀 작아요. 규모는 좀 작지만 외국인들은 선물도 사고 현물도 사고 뭐 조금 샀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옵션 시장 한번 볼까요? 옵션 시장은 이 외국인들하고 금융투자하고 두 가지, 메이저가 옵션 시장에서는 두 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자, 근데 외국인들은 뭐 한 7억 정도 콜옵션 순매도, 그 다음 금융투자는 11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자, 뭐 요거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좀 조정을 받는다, 콜옵션 쪽에서는 그런 배팅이고요. 풋옵션까지 말씀드리면, 풋은 외국인들 13억 매도, 금융투자 20억 매수.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양매도입니다.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콜도 팔고 풋도 팔고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수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금융투자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콜 매도 풋 매수 조금 아래쪽 방향으로 베팅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일단 뭐 국내 증시 수급까지 짚어봤고요. 자, 일봉을 보면서, 코스피 시장 일봉을 보면서 흐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 봉인데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었죠, 어제. 자, 뭐 어제 아침에 좀 이렇게 갭으로 조금 좀 마이너스권 여기서 출발을 한 상태에서 쭉 들어올렸죠. 뭐 그랬다가 장중에 굉장히 계속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뭐 어디 한 군데 조금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빠져서 시작한 게, 그 전날 워낙 갭으로 급등해서 마감됐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조금 반작용, 아침에 살짝 작용했다가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에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수급 자체도 뭐 이틀 연속 기관 외국인들 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시장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1960포인트라는 뭐 계속해서 거기서 한 2주째 걸려서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돌파를 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아래쪽으로 하방 마인드는 갖지 않고 어떤 특별한 그런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유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하루하루 굉장히 좀 변화가 크죠. 우리 백신 하나만 하더라도 뭐 백신 때문에 굉장히 환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백신이 효과가 없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시장의 우려감을 좀 줬고요. 자, 이렇게 하루하루 굉장히 좀 뭐랄까, 투자자들한테 걱정을 끼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은 시장이에요. 자, 이런 시장에 주식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자, 중심을 딱 잡으시고요. 시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돈은 내가 벌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 돈은 시장이 벌어주는 겁니다. 나는 투자자는 시장이 좋아하는 쪽에 그냥 그쪽 편에 서 있으면 돈은 시장이 알아서 벌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 방향은 긍정적인 마인드, 뭐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고, 또 뭐 그때그때 상황별로 보게 되는 거는, 지금 뭐 해외 쪽, 뭐 미국 쪽 선물,
뭐 이런 쪽 잘 보시면 될 거고, 어제 원달러 환율이 또 1130원 이상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자, 요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져 줘야 좋은 거죠. 원달러 환율은. 자, 요런 부분들이 조금 좀 떨어져 주느냐, 뭐 그런 부분, 또는 이게 원달러 환율이 더 치고 올라가면 또 좀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수급 상황 잘 지켜보시고, 현 선물의 가격 차, 베이시스라 그러죠. 자, 엊그저께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서 그걸 유지를 하고, 어제 또 추가로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이 현 선물 간의 가격 차이, 베이시스죠. 베이시스의 개선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만 잘 체크해 보시면 특별하게 시장 대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